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섭조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홍합이죠. 네. 홍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한번 보시고요.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확인 들어갑니다. 답은 삭시톡신입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 친구 복태를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제 친구 복태.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 복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복태. 복태가 썩은 감자를 들고 오면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어보고 싹 하고 내뱉었다고 그랬죠. 부패한 감자, 썩은 감자는 셉신입니다. 복태가 오면서 모시로 된 베네저고를 입고 왔다고 그랬죠. 모시오곤의 베네루핀입니다. 홍합이랑 한 그릇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삭시니스에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합, 삭시톡신. 제가 지어낸 얘기였지만 전에 했던 강의에서 몇 번 썼습니다. 이게 안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복태, 보고 테트로톡신, 썩은 감자 들고 오면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썩어서 싹 하고 뱉었다고 그랬죠. 부패한 감자, 셉신, 모시조개, 모시로 된 베네 쪼고리, 어린애들 입는 거죠. 모시는 베네 쪼고리 입고 왔다. 모시조개, 베네루핀, 섭조개, 마침 거기 포장마차가 있어서 홍합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삭신이수에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홍합, 삭시톡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보고독, 테트로톡신, 부패한 감자, 셉신, 모시조개, 바지락 굴 등 베네루핀, 섭조개, 대합, 삭시톡신. 자급자의 조명 불량을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것은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합니다. 결막염입니다. 해설입니다. 안구진탕증은 눈동자를 자기 의식적으로 굴리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질환입니다. 근시는요,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것이 근시입니다. 결막염은요, 대기에 대기상에 먼지에 의한 대기에 있는 그 먼지에 의한 피해입니다. 조명 불량의 질병에는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근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막염이라는 것은 조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 중에 떠 있는 이 먼지가 많을 때 결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급자기 조명 불량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것, 그러면 결막염입니다. 3번입니다. 단팥죽에 설탕 외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에 대한 맛의 현상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비해 볼 때 무엇이 두드러진 것이 나타나죠. 대비 현상입니다. 해설입니다. 맛의 대비 현상. 맛의 대비 현상이라는 것은 강화 현상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섞었더니 뭐가 도드러지더라, 강화되더라. 이건 주된 맛성분에다가 소량의 다른 맛성분, 주된 맛성분이니까 설탕이죠. 소량의 다른 맛성분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금의 맛보다는 단맛이 더 강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맛의 대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비현상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하나가 뚜렷이 드러나는 현상, 이게 대비현상인데요. 설탕과 소금을 넣고 둘을 합쳤더니 설탕의 단맛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비현상입니다. 4번입니다. 조리기구와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벌써 잊었어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시리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조리기구와 그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필러, 믹서, 슬라이서, 육류 파운더. 답이 좀 들어오시죠? 채소 다질 때 척척척척 소리 나죠? 채소 다질 때 쓰는 것은 샤퍼입니다. 확인합니다. 슬라이서가 아니고 채소 다질 때는 샤퍼입니다.
필러는 감자 깎는 데 쓰죠. 믹서, 재료 혼합할 때 쓰죠. 육류파운더, 육류파운더는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두드리면 육류가 연화되는 거, 그 육류파운더입니다. 채소를 다질 때는 차퍼, 슬라이서는 뭡니까? 슬라이서는 슬슬슬 쓰는 거죠. 쌈무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으로 쓸 때 이 슬라이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서가 퇴소할 때 이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답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 돈 단독증입니다. 돈 단독증. 이건 세균성입니다. 근데 이 이는 뭡니까? 인수는 뭡니까? 사람 인자 짐승수. 사람과 짐승의 공통 감염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돼지를 통하여 감염되어서 피부염이나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돈 단독증이요. 그 다음에 급성 회백수염이라고 있어요. 급성 회백수염은 뭐냐면 이거 소아마비입니다. 폴리오고요. 이게 바이러스가 경구를 통해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옛날 이걸 비루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문자로 외우면 비홍천 유네미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이걸 말로 하자면 비 오는 날 강원도 홍천에 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노미소 내 여자친구 미소를 아냐 유노 이건 노 K노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네미소 하니까 어떻든 비 오는 날 강원도 홍천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유노미소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바이러스, 홍역, 천연두, 유행성 간염, 뇌라고 죠. 뇌염, 미친개병, 이건 광견병입니다. 소아마비. 이 소아마비를 폴리오라고도 하고 급성 핵핵수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홍역, 천연두, 유행성 간염, 뇌염, 미친개병, 광견병, 소아마비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육류로부터 감염된다. 적어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류로부터 감염된다 그러면 중간 숙주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중간 숙주가 없는 것들이 있죠. 예, 편충, 구충, 해충 이런 두 마디 언어로 된 거. 위에 조금 더 긴 거 있다고 그랬죠. 동양모양선충. 이것들은 전부 중간 숙주 없이 오염된 토지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구저충, 톱소플라스마입니다. 자, 편충, 구충, 해충은 중간 숙주 없이 채소류, 오염된 토양에서 채소류에 옮겨서 감염입니다. 태극충은 뭡니까? 어패류에서 감염되는 겁니다. 어패류가 중간 숙주입니다. 선모충하고 유구조충은 뭐가 중간 숙주입니까? 돼지입니다. 소한테, 무조두, 대, 유 그렇게 외웠었죠. 소로부터 옮기는 것은 무구조충입니다. 돼지부터 옮기는 것은 유구조충입니다. 돼지는 유구조충 외에 선모충도 있죠. 그래서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톡소플라스마는요. 톡소플라스마는 주로 고양이들로부터 감염돼서 뇌수종 등을 일으킵니다. 고양이 같은 것으로부터 감염됩니다. 톡소플라스마. 그래서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은 것은 무구조충. 무구조충은 뭘로부터요? 소. 톡소플라스마는 고양이 등으로부터. 해충, 구충, 편충은요. 중간 숙주 없이 토양이나 또는 채소로부터 바로 감염되고요. 유구조충은 돼지, 선모충, 돼지, 해읍충은 어패류에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문제 7번입니다. 소시지 100g당 단백질이 13g, 지방 21g, 당질 5.5g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소시지 150g의 열량은 얼마냐?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100g당 열량을 구한 다음에 1.5로 곱해버려도 되고요. 등식 몇 대 몇은 몇 대 몇 내향의 곱, 외향의 곱 해서 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 쉽기 때문에 100g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1.5 곱하는 방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g당 1g당 단백질은 4kcal를 내고 지방은 9kcal를 내고 당질은 4kcal를 냅니다. 그러면 소세지 100g에 단백질이 13g이라고 했으면 13 곱하기 4. 그 다음에 지방은 21g이라고 그랬는데 g당 9kcal. 그 다음에 당질은 5.5인데 g당 4kcal.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면 263kcal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1.5를 곱해버리면 395, 약일 겁니다. 약 395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1g당 4kcal를 낸다는 거, 지방은 9kcal, 당질은 4kcal를 낸다는 거.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알코올은요, 알코올은 7kcal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소시지 100g을 구한 다음에 150g은 거기에다가 1.5를 곱해버리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100대 263은 100g이 263을 낸다면 150g은 Xg 얼마를 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풀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냉동 육류를 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전에도 몇 번 비슷한 문제를 다뤘을 겁니다. 자, 이것이 냉장고고요. 요 위에가 냉동칸이고 여기가 냉장칸입니다. 자, 냉동칸에서 냉동한 육류를 꺼내서 해동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 그랬죠?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칸에서 꺼내서 냉장칸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 냉장칸에서 해동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에, 그 밀폐된 팩에다 해가지고 흐르는 냉수, 찬물에다가 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답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해동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냉장고, 냉장실이나 흐르는 냉수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다음입니다.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빛, 열, 산소 등과 접촉하여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죽어 있죠. 산패. 이게 산화돼서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 보지 않아도 알겠죠? 산화를 방지해야겠죠? 산화 방지입니다.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빈, 열, 산소 등과 접촉해서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면 산패를 방지하는 것. 산패 방지제, 산화 방지제. 식품 속의 지방 성분은 식품 속에 지방이 있으면 이게 산소와 결합하면 이게 산화합니다. 그래서 변폐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눅진다고 그러죠. 예. 이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이 바로 산화 방지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수질의 분변 오염의 지표 균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수질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어떤 균을 그 균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세 가지고 하는데 그 균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답은 대장균입니다. 네. 대장균의 숫자를 세 가지고 얼마나 오염되었느냐를 판정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에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은 예, 뭐 조그만 방 안에 사람 한 50명 들어가 있다 밀폐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의 그 뭡니까 뭐 체취, 땀 냄새,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또뭐 그 생리적 현상으로 뭐 방귀도 뀌었을 거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 독성, 이런 불쾌감, 두통, 권태 이런 걸 느끼는 것들. 답은 네, 군집독입니다. 그것은 그냥 군집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냉장 보관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완전히 잘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서서히 가야 한다입니다. 딸기에 안토시아닌 색소, 이 빨간 색소죠. 안토시아닌 색소는 서서히 가열하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다. 예, 색을 선명하게 보존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신맛 성분과 주요 소재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우선 신맛이 나는 것, 식초, 포도, 요구르트도 약간 신맛이 납니다. 시금치가 신맛이 나나요? 네, 그냥 그렇게만 봐도 답은 나오죠. 자, 식초에 있는 초산 맞습니다. 요구르트에 있는 젖산 맞습니다. 포도에 있는 신맛을 주석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연산은요? 답을 확인합니다.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레몬이나 감귤류, 딸기, 살구 이런 데 들어있는 새콤한 것, 이것이 구연산입니다. 그래서 구연산 시금치가 틀렸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객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뭐 음식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전에 위생교육 받으라고 그러죠. 그럼 몇 시간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9시부터 보통 시작하죠. 몇 시에 끝나나요? 오후 4시쯤에 끝날 겁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요. 생각해보면요. 10시, 11시, 12시, 오전에 3시간, 점심 1시간 빼고 둘, 셋, 넷, 6시간이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쯤에 끝나죠. 점심시간 1시간은 빠지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사전교육은 몇 시간 받느냐? 6시간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식품적개법,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음식점, 저기 아니죠? 네, 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금식 영업, 이런 것들은 식품적개법이죠. 이 적객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혹시 시험 볼 때,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식당 하려는데 교육 받는데 몇 시에 끝나? 4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죠. 4시면 끝납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세 보시면 6시간 나옵니다. 7시간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 하려는데 사전교육 몇 시간 받아요? 6시간 받습니다. 15번입니다.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대부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딱 맞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4번입니다. 확인합니다. 당근 등에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을 활용한 조리법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이 잘 흡수되려면 기름에 약간 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근 속에 있는 카로틴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게 됩니다. 여기 전구물질이 뭐냐는 거예요. 비타민 A는 식물성에서 취할 때요. 비타민 A는 밖에 있을 때 그것이 카로틴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비타민 A가 아니에요. 전구물질이에요. 내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비타민으로, A로. 그래서 그것을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다 그래요. 카로틴을요. 어떻든 이 카로틴은 뭡니까?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지용성. 기름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에 약간 이 당근 같은 걸 볶아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된다 하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이건 그냥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죠. 달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대부분이 오버뮤신이라 그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뭡니까? 오브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입니다. 기포성에 영향을 준다. 난황은 인지진, 레시틴과 세팔린을 많이 함유한다. 맞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의 점성이 감소한다. 맞죠? 푹 퍼져버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난백질수가 감소하게 되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는 알칼리성이 된다. 이 표현 맞습니다.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산성일 것 같죠? 아닙니다. 달걀 흰자가 알칼리성이 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달걀 흰자는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그 정답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대부분이 오보미신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브알부민이라고 했습니다. 오브알부민. 다음입니다. 다음 원가의 구성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즉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직접 원가이다 제조 간접비. 즉 직접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하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 확인해 주십시오. 제조 원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판매 가격 그랬죠? 판매 가격은 뭡니까? 들어간 총 원가에다 내가 취할 이익을 더해주면 이게 판매 원가입니다. 총 원가에다가 내가 받을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고요. 그럼 총 원가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총 원가.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 그걸 파는데 얼마나 그 어떤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판매 관리비. 판매원의 급료라든가 이런 거요. 그러면 총 원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 원가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직접 들어가는 원가도 있고 간접 들어가는 원가도 있어요. 직접 원가는 뭐겠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직접 경비 이런 게 직접 원가예요. 간접 원가는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간접 원가예요. 이걸 가리켜서 제조 간접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 그래도 되고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그래도 똑같아요. 제조 원가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총 원가는 예, 제조 원가에다 판매 관리비도 하고요. 이것은 본인이 이것을 보시면서 한 번은 아주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 두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요. 다음입니다.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인구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이 엇비슷해서 인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태어난 사람도 적고 빨리 죽는 사람도 적어요. 좀 오래 산다는 거죠. 이게 인구 정지형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종형입니다. 자, 종형을 이상적 인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인구 정지형이라고 그래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요.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요. 인구 감소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선진국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형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1번이 뭡니까? 피라미드형이에요. 요게 피라미드형이에요. 이거 후진국형이라고 그러죠. 많이 태어나고요. 또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고령자층으로 가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B번이 종형이에요. 이게 종같이 생겼나요? 이 종형입니다. 이 정도의 이게 지금 50대 정도예요. 이 정도의 사람과 태어난 사람을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인구 정지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더 오래 살면요. 다 죽죠. 근데 50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형이에요. 이게 항아리형이에요. 보면 어떻습니까? 예, 태어나기가 더 적게 태어나죠. 더 많이, 태어난 사람이 더 적어. 그래서 인구 감소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형이에요. 별처럼 생겼나요? 별형인데요. 이 별형이고 2번 요거는 표주박형이에요. 이 별형과 표주박형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별형을 이 도시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 도시형이라고 그러는데 도시형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가 볼록 나왔죠. 이 볼록 나온 부분이 이게 뭐냐면 생산 가능 연령이에요. 보통 이 20대에서 한 40대 초반 이 정도의 나이예요. 이쪽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어나는 이 나이대가 이 농촌형이에요. 표주박형이요. 여기는 쑥 들어갔죠. 이게 뭔 말하겠어요? 이 농촌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이게 도시로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많아지는 거죠. 그랬다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이 줄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농촌으로 갔어요. 농촌으로 이제 쉬려고요. 예, 회귀하는 거죠. 그 여기 좀 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형과 농촌형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 돼요. 농촌 이게 표주박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표주박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 채소를 소금에 절일 때 적당한 소금은, 즉 절인 배추가 무엇이냐? 김장할 때 절인 배추가 절일 때 쓰는 소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김장할 때 쓰는 소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답은 호렴입니다. 호렴은 뭐예요? 굵은 소금이라고도 하고 천일염이라고도 하는 것, 이것을 호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나오면 굵은 소금이 무엇인가, 천일염이 무엇인가, 김장할 때 쓰는 소금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호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입니다.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그냥 아시겠죠? 이런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비타민 D입니다.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훑어갈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답을 찝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안다 할지라도 정답에서 틀리면 의미가 없어요. 자, 1번입니다. 섭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 눈에 들어오셨죠? 섭족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홍합이라고 그랬죠? 홍합이랑 한 그릇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삭신이 있으셔서 그냥 가겠다고, 그 복태가 그랬다고 그랬죠? 답은 뭡니까? 네, 4번 삭시톡신입니다. 작업장의 조명 불량을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것은,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근시, 조명 불량 원인이다. 결막염은 대기 중에 먼지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랬죠. 작업장 조명 불량이 아니라. 단팥 쪽에 설탕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에 대한 맛의 현상은, 답이 눈에 들어왔죠. 무엇이 두드러졌다고요? 대비해서 설탕이 두드러졌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비 현상이라고 그런다고요. 4번입니다. 조리기구와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필러, 믹서, 슬라이서, 육류 파운더. 답 눈에 들어왔죠? 채소 다질 때 어떤 소리 나요? 찹찹찹찹. 예, 차퍼입니다. 채소 다질 때 쓰는 것은, 채소 다질 때 쓰는 것은 차퍼라고 그래요. 예, 의성 것 같아요. 찹찹찹 소리 나죠?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감눈에 들어오셨죠? 바이러스, 비홍천 윤회미소. 비 오는 날 강원도 홍천에 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 미소를 아느냐, 윤호미소. 네. 바이러스, 홍역, 에우시아입니다. 바이러스로 된 건 홍역, 천연두, 유행성 간염, 뇌염, 미친개병, 광견병, 소아마비. 그래서 비, 홍, 천, 유, 내, 미, 소. 그럼 답은 돈 단독증이고요. 돈 단독증은, 돼지로부터 옮기는 거예요. 돼지로부터 감염돼서, 돼지를 통해 감염되어서 피부염,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답변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2번입니다. 무구조충은 소로부터, 톱소플라스노와는요, 고양이 등으로부터, 현충, 구충, 해충은요, 중간속주 없고요. 유구조충은 돼지, 선모충, 돼지, 폐흡충, 물고기 등으로부터. 7번입니다. 소시지 100g당 13g, 지방 21g, 당질 5.5g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소시지 150g의 열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00g을 먼저 구한 다음에 1.5 곱하면 150g 컷이 나오겠죠? 단백질은 g당 얼마라고요? 킬로칼로리가 4. 지방은요? 9kcal. 당질은요? 4kcal. 각 곱해서 1.5 곱해버리면 답 나오죠? 네. 다음입니다. 냉동 육류를 해동시키는 방법 중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답 눈에 보이셨죠? 네,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빈, 열, 산소 등과 접촉해서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죠. 산패 방지, 산화 방지. 네, 9번에 4번이죠.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은 어떤 균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판별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대장균입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 예,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 생리적 이상, 많은 사람이 모였다. 군집이죠?
거기에 가면 독소가 있죠? 군집독이죠. 11번입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해서 군집독 됐고요. 12번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 확실히 해두라고 그랬죠? 다시 봅니다. 서서히 가열합니다. 서서히 가열합니다. 서서히 가열합니다. 신맛 성분과 주요 소재 성분 연결이 틀린 것은 답 들어왔죠? 무엇이라고요? 시금치가 신맛이 있나요? 네, 구연산 시금치인데요. 구연산은 어디에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레몬이나 감귤, 딸기, 살구 등에 있는 그 새콤한 맛, 그것이 구연산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개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음식점을 차리러 갈 때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시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끝날 것이다. 점심 1시간 빼고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때 기름에 살짝 볶는 게 좋습니다. 왜요? 답 눈에 들어왔죠? 네, 4번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카로틴이라는 이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것을 전구물질이라고 한 것은 밖에 있던 비타민 A가 아닌데 몸속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건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살짝 볶는 게 좋습니다. 달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브 알부민이라고 했습니다. 알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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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원가의 구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 직접원가하고 간접원가, 제조간접비가 바로 간접원가란 말입니다. 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제조원가입니다.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기억나시나요? 네, 종형입니다. 인구 정지형,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습니다.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율이. 그래서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상적 인구형이라고 한답니다. 종형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림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도시형, 이 벼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촌형, 이 표주박형, 그건 대비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진국형은 무엇이냐 그러면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고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항아리형입니다. 넘어갑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 채소를 소금에 절일 때 적당한 소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네. 이제 곧 김장하게 되죠. 그때 어떤 소금을 쓰나요? 굵은 소금을 씁니다. 이 천일염 굵은 소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렴이라고 합니다. 20번입니다.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햇볕 많이 쬐이면 어떤 게 생성되나요? 네.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의 조리사 여러분들과 함께 조리사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